상경계 관련해가지고 자주 쓰는 직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마케팅이라든지 뭐 영어, 뭐 MD 또는 뭐 해외 영어, 바이어 이런 쪽 관련된 직무들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제가 어떤 그 직무와 관련된 계보도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마케팅 직무 자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직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마케팅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있죠. 뭐 STP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믹스 4P 그리고 BCG 매트릭스라든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상품 수명 주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먼저 한번 봅시다. 마케팅에서 자주 얘기하고 있는 가장 첫 단에서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STP 전략입니다. 자, STP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STP 전략은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타겟팅, 그리고 포지셔닝 이렇게 있습니다. STP 전략에서 세그멘테이션은 뭐냐면 세분화 전략이에요. 즉 전체 시장의 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파이 자체를 어떠한 기준점으로 그것을 나눌 것인지, 즉 약간 커터카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 파이가 전체가 있는데 이 전체 시장 파이에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이렇게 커터카를 자를 것인지.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인구 통계학적 변수로 접근을 하자면 10대, 20대, 30대, 40대로 어떤 연령별로 나눌 수도 있고, 그렇죠? 각 연령별마다 소비 습관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녀 성별로도 나눌 수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인구 통계학적 변수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적, 문화적 변수로도 세분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적 변수도 가능하죠. 그렇죠? 뭐 경기도권, 뭐 울산, 뭐 경남권, 서울권 다 소비 습관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 세분화를요 어떤 특정한 변수에 따라서 세그멘테이션을 나눈다는 게 바로 이 세그멘테이션, 이 세분화 전략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타겟팅, 어떤 시장을 선정할 것이냐, 이 시장을 선정할 것이냐 이것을 모아하는 게 바로 타겟팅인데요. 목표 시장 선정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또는 상품들과 핵심 서비스 이런 것들과 이 시장에 접근이 가능한지 접근 가능성을 기준으로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이 시장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런 타겟팅이 거치게 되면 그 시장에서 과연 어떤 포지셔닝 가질 것인지, 즉 어떤 지위를 가질 것인지 그것을 선정하는 게 바로 포지셔닝 단계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루이비통 하면 뭐가 생각나요? 바로바로 생각나는 거 말씀해보세요. 그쵸? 그쵸? 고급 생각나죠? 그쵸? 그리고 또 어떤 생각나요? 생각나는 색깔 말해봐요. 그 황금색, 빨간색,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쵸? 또 뭐? 어떤 생각나요? 고급, 비싸다. 그치? 루이비통 하면은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그거잖아요. 즉 뭐냐면 우리는 이미 세뇌가 된 겁니다. 세뇌. 즉 이 포지셔닝 자체가 그거예요. 이 뇌에서 사람의 뇌에서 어떠한 지점을 선점하고 있냐, 점령이 되고 있냐가 바로 이 포지셔닝 단계입니다. 즉 브랜드 마케팅이 바로 이 포지셔닝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파생되는 게 바로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이 브랜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포지셔닝입니다. 즉 특정 상품 봤을 때 어떤 느낌을 전달시켜야 되냐, 이 시장 세분화된 이 타겟팅 안에. 즉 뭐냐면은 뭐 고급을 선정할 것이다, 아니면은 뭐 고급화라든지 뭐 빨간색, 뭐 특정 색깔 같은 것도 내줄 수 있고요. 또 특정 이미지 같은 것들을 심어줄 것이다가 바로 이 포지셔닝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넘어가는 게 그 유명한 마케팅 믹스, 즉 4P라고 하죠, 그렇죠? 이 4P가 있는데요. 이건 마케팅 믹스라고 하기도 하고, 즉 어떤 특정 그 마케팅 전략에서 어떤 보따리라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 그래서 마케팅 믹스라고 표현되는 게 이 네 가지가 세분화됩니다. 즉 프라이스가 있고요, 플레이스, 프로모션, 프로덕트.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마케팅 전략을 세분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프라이싱 자체는요 가격 정책이죠. 그쵸? 저가를 전략을 갈 것인지 또는 중저가 전략을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데, 이건 봐봐요. STP 전략에서 시장 컨셉 구체화가 이미 됐죠? 자, 고급할 거면 프라이싱 당연히 고급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가 정책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어떤 앞단에 있는 STP 전략을 통해서 모든 시장 컨셉, 시장을 접근하는 컨셉이 다 구체가 되면 이것들을 네 가지로 세분화해서 툴을 만드는 겁니다. 즉 프라이싱 자체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그리고 플레이스 이거는 사실상 이 플레이스라는 것은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건 원래는 디스트리뷰션 루트 이 디스트리뷰션 루트로 이제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이건 뭐냐면 바로 유통 전략이에요. 유통 접점.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재화 그리고 상품들이 고객과의 어떤 접점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만약 포지셔닝 단계에서 이미 고급화 선정됐고요. 굉장히 어떤 비싼 상품이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 이 플레이스 자체도요. 뭐 다이 X, 뭐 다이 X소 이런 쪽에 진열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리고 아니면은 뭐 편의점 이런 데 아예 아무데나 이렇게 진열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즉 이 앞단에 있는 시장 컨셉을 통해서 이런 디스트리뷰션 루트를 선정하게 됩니다. 즉 마케팅에서 약간 고급화 선정하게 되면 백화점 같은 데 깔게 되겠죠. 또는 온오프라인을 선정할 것인지. 즉 뭐냐면은 최종 소비자 또는 어떤 기업 고객들의 접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에 대한 유통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해외로 가게 되면은 이게 바로 해외 영업이에요. 그렇죠? 잠깐 봐봐요. 이게 이 플레이스 자체가 즉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영업이에요. 이걸 바로 영업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업이 유통 전략을 세워서 유통 접점의 커버리지를 넓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접점의 볼륨 넓혀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형성하는 게 바로 영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케팅에서 영업이 그렇게 해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프로모션 가볼게요. 프로모션 자체는 어떠한 툴로서 이러한 어떤 고급화라든지 빨간색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거냐라는 거죠. 즉 광고 홍보랍니다. 여기서 우리 광고 홍보팀이에요. 가끔 마케팅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광고 홍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상품 파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마케팅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전사적 측면에서 이런 전략으로 돌아가는 게 마케팅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프로모션 자체는 광고 홍보라는 또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 접근 방법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바로 광고 홍보 직무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프로덕트 볼게요. 이 프로덕트는요, 상품 패키지를 어떤 아웃라인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문제인데 1+1이라든지 또 포장이라든지 상품 자체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형태라든지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게 바로 이 프로덕트예요. 뭐겠어요? MD예요. 여기서 바로 MD가 나오는 겁니다. 머천다이징입니다. 여기서. 그쵸? MD가 하는 게 좀 MD라고 하면은 다들 좀 애매모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품 기획단에서 하는 게 바로 이 마케팅 전략에서 흘러나온 게 바로 이 MD, 파생 직무입니다. 아시겠죠? 즉 뭐냐면 이 마케팅이라는 개념에서 이러한 직무들이 파생되는 겁니다. 즉 이 직무들은요 마케팅 전략을 전제로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도 역량 자기소개서 쓸 때 마케팅이 빠질 수가 없어요. 영업도 봐봐요. 사실상 영업이 하는 게 이런 전사적 측면에서의 넓은 시장을 타깃하기보다는 영업이 담당하고 있는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정 세분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장에서 내가 그 시장 안에서 또 세분화해서 거기서 또 어떤 타겟팅을 선정할 것이다. 즉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의 어떤 부분을 내가 타겟팅할 것이다. 바로 영업이 생각하는 그 전략이 영업 전략이에요. 즉 이건 전략이라면 이거는 전술이에요. 사실상 전술입니다. 전술. 이거는 전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어떤 파생 직무가 있는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게 마케팅에서 이런 직무들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매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구매 직무도 사실상 구매 직무는요 두 가지로 약간 세분화가 가능해요. 구매 직무가 제조업에서 하는 구매 직무는요 제품 자체를 구매하기보다는 원자재, 부자재를 구매해서 또는 이제 화학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생산 단계에서 투입 단계에서 돌아가는 게 바로 구매거든요. 그쪽에서는 SCM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유통에서의 구매는 사실상 여기에 해당해요. 소싱에 해당해요. 소싱. 즉 뭐냐면 유통에서 소싱 어떤 구매 직무하는 게 어떤 브랜드라든지 다양한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소싱을 해서 거기서 다시 한번 마진율을 확보해가면서 재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MD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MD가 되게 애매한 직무라는 게 MD가 기획 MD가 있고요.
그렇죠? 상품 MD라는 것도 있고요. 영업 MD라는 것도 있고요. 마케팅 MD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겠어요? 또 구매 MD도 있네. 소싱 MD도 있고. 그렇죠? MD가 그래서 되게 애매한 친구라는 거예요. 상품 기획이라는 이 친구 자체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업무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이 4P가 끝나게 되면은 제가 좀 지울게요. 나오는 게 이제 PLC라고 합니다. 이 상품 자체를 어떻게 수명 주기를 관리할 것인지가 바로 PLC예요. Product Life Cycle, 즉 제품 수명 주기, 상품 수명 주기랍니다. 이게 조금 더 응용이 되면은 BLC, Brand Life Cycle이라고 하죠. 그렇죠? 브랜드의 어떤 수명 주기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거 약간 인적 자원 관리, 인사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한 명당 인사들이 어떤 수명 주기, 직원 수명 주기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자, 좀 써드릴게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자, 여기서 각 구간별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상 각 구간별 전략이 약간 공통적이기도 하지만 선언마다 그리고 상품마다 좀 약간 다르기도 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접근하는 이론 자체가 도입기 때는 보통 상품이 막 생겨났잖아요.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R&D, 투입 비용이 높아요. 상품이 계속 R&D 비용이 투입되면서 시장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이 계속 변형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다시 한번 리포지셔닝 돌아와서 또 상품이 또 바뀌거나 상품 타깃이 또 바뀌거나 이런 변동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상 마진 구간은 아니에요. 역마진 구간이에요. 게다가 상품 자체에 대해서 아직 시장이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프로모션이라든지 상품의 기능에 초점이 돼서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자, 브랜드 자체를 강조하지 않아요, 보통. 근데 브랜드 자체가 워낙 강하면은 브랜드를 앞단에 깔고 상품을 넣기도 하죠, 보통. 근데 브랜드 자체가 강하지 않으면 상품 자체의 기능에 초점을 두어서 알리기도 합니다. 이때. 그렇죠? 성장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다양한 중소기업, 대기업들 모두 참여하게 되면서 이 시장은요, 각축전에 진입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성숙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성숙기 때는 가장 이상적이죠. 사실상. 기업이죠. 전사적 측면에서. 왜냐면은 이때 BEP가 찍혀요. BEP가 뭐냐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때가 손익분기점이 찍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앞단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마진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마진 구간 때는요, 팔리는 수량만큼 저쪽 이익이에요. 그렇죠? 이미 BEP를 찍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손익분기점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원가, 즉 비용과 순이익의 동일한 지점이 바로 BEP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성숙기 때는요, 캐시카우 구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이 상품 자체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이 수명 주기에서의 성숙기가 길면 길수록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볼 수 있어요. 뭐겠어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면 시장, 그쵸? 신라면, 또 신라면, 오뚜기 라면 이런 것들, 특정 왕뚜껑 안 변해요. 맛동산, 그치? 안 변하잖아요. 몇 년 동안 안 변하고 있어요? 거의 한 5, 6년 동안 10년 이상 안 변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캐시카우 상품이죠. 수명주기가 엄청 긴 거예요. 그건 안 죽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요, 나타나는 특징 자체가 보통 독과점 형태의 어떤 기업들이 한 3, 4개 정도 살아남기도 하고요. 이때. 그리고 생산 설비가 이미 증축이 되었기 때문에 개당 단가가 낮아요. 즉 가격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 정책이 나오기도 하고요. 가격 경쟁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는요, 시장이 성숙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볼륨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때 바로 해외 시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때 해외 영업이 하는 역할이 크겠죠. 그렇죠? 해외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이 바로 이 시장 자체가 국내 시장이 다 찼기 때문에 볼륨 자체가 다 이제 먹을 거는 다 먹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겠죠. 어떤 전사적 전략적인 어떤 측면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숙기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쇠퇴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부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자, 아이폰 4S 나온 다음에 5가 나오면 4S가 상품이 죽겠죠. 그쵸? 내부적인 어떤 기업 내부에서 신제품이 출현됐을 때 그때 상품 수명 주기가 확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외부적인 요인, 뭐 대체제의 위험. 마이클 포터의 5포스 모델에 의하면 다양한 어떤 5가지 힘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거기서 대체제의 위협이라는 게 있어요. MP3. 그쵸? 아이팟이 나온 다음에 이 MP3 시장이 확 죽었죠? 그쵸? 대외적인 위협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바로 죽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쇠퇴기가 나오는 어떤 이유는 다양한 어떤 대외 변수, 대내적인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때는 마케팅에서 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엑시트 전략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엑시트 전략을 할 수도 있고 상품 자체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컨셉을 잡기도 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앞단에서 상품이 이제 쇠퇴기로 넘어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리포지셔닝 단계를 통해서 이걸 좀 변경하기도 합니다. 원래 고급화를 썼는데 안 되겠다. 우리 중산층도 타겟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바뀌겠죠. 플레이스도 아까 백화점만 냅둔다고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어디? 마트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마트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상품이.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리포지셔닝 단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략이 바뀌기도 하는 구간이 바로 이 쇠퇴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BCG 매트릭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자, BCG 매트릭스. BCG 매트릭스는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제안한 어떤 상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그리고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지에 대한 그런 전략을 소개한 그런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면은 X축과 Y축인데요. 자, X축이 이게 시장 성장 속도예요. 그리고 이 X축이요, 시장 점유율이에요. 시장 성장 속도는 빠른데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 바로 스타 상품이라고 합니다. 스타. 오케이? 시장 점유율은 낮은데 성장 속도가 빠른 거. 이게 바로 프로블럼 차이드. 이게 바로 어떤 물음표라고 하기도 해요. 퀘스천 마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요. 즉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품들. 그렇죠? 그리고 성장 속도가 낮은데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 뭐겠어요? 이게 바로 캐시카우예요. 이게 도구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세분화되면서 이렇게 상품을 포트폴리오를 전략을 짭니다. 보시면은 이 상품 자체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찍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찍고 어떤 포지션을 찍은 다음에 그것을 결국 캐시카우로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캐시카우 상품들이 많을수록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이 수명 주기랑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성장 속도가 빠른데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 성장기입니다. 이게 스타예요. 그렇죠? 도입기, 프롬 차이드예요. 그렇죠? 성숙기, 캐시카우입니다. 그리고 쇠퇴기, 폭입니다. 응용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보시면은 시장 성장 속도가 뭐냐면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급발하면서 성장하면은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좋아할 리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시장 성장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계속 급발할수록 이거에 대한 R&D 투입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마진 구간을 보는 게 굉장히 요원해지거든요. 결국은 시장 성장 속도가 조금 늦춰지면서 이제 완만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더 이상 투입 비용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라면만 봐요. 그대로잖아요. 라면 시장이 엄청 특별하게 엄청 막 바뀌고 그런 건 없어요. 패러다임을 막 바꾸는 그런 거는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쵸? 보시면은 어떤 예가 있을까? 보시면 프로블 차이드 자체가 막 생겨난 어떤 3D 제품이 맞다. 3D 프린터가 이걸로 하면 되겠다. 3D 프린트가 아직도 그 다양한 스타트업에서 3D 프린트를 계속 내놓았잖아요. 근데 3D 프린트 쪽 산업을 보면요,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기업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에요. 시장 성장 속도를 정의하는 것은 시장 자체의 어떤 트렌드가 계속 바뀌거나 기술 수준,
기술의 진입 장벽이 원래 높았는데 계속 높아져 가면서 계속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고객의 요구도는 점점 높아지는 단계. 이런 게 바로 시장이 성장한다고 하거든요. 보면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을 확보하기 힘든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시장 성장 속도가 빠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사적 측면에서 마케터가 하는 일은 이런 캐시카우 상품을 많이 구비하는 게 바로 마케터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이때 마케터의 어떤 역량이 무대 위에 선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때예요. 쇠퇴기 이때쯤이에요. 마케터 또는 MD, 상품 기획자, MD가의 어떤 역량 자체가 무대 위에 서는 순간, 바로 이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는 순간에 바로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마케터와 MD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재밌는 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이 직무의 어떤 테크트리라는 게 있어요. 계보도라는 게 있거든요. 영업과 MD랑 뭐 광고 홍보 이쪽은요 결국 마케팅 개념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파생 직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쪽을 그 광고 홍보라든지 마케팅 자체라든지 MD 쪽 이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마케팅에 대한 베이스는요 필수적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그 배우신 거 있잖아요. 잘 노트에 정리하시고 사진 한번 찍으시고 이거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 나중에 쓰실 때 이런 어떤 개념 자체를 이해한 다음에 쓰셔야지 좀 더 좀 탄력적인 그런 자기소개서 나오고요. 또 면접할 때도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오케이? 이거 PT 할 때 이거 베이스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PT 자주 하잖아 마케팅. 오케이? MD도 그렇고요. 거기 부분도. 오케이? 자 오늘 강의 이 정도로 하고요. 좀 이따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 가집시다.